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정호 PD고요. 네, 저는 불기둥 레이더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계속 외면당하고 있는 국내 증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오늘 봤더니 장이 이제 진짜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목요일 날 2월 1일 첫날인데요. 어제 검은 수요일 코스닥이 아주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바닥주들은 팔이 안 빠졌어요. 제 아침 방송에서도 바닥 종목들 하나도 안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도 했었었는데, 자, 근데 불기둥 레이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이 좋아지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걸 때문에 이제 강연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17일 날 합니다. 17일 날 할 거니까 일단 오늘장 흐름을 봤을 때 희망이 좀 보여요. 드디어 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수가 2,542 찍으면서 이제 2,550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도 시장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볼 거고, 급등주 불기둥 레이더 종목은 급등락이 좀 심하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K증시죠. 근데 봄날은 옵니다. 우리 청자분들 2월 17일 모두 강연에 오셔야 되는데요. 이따가 계속 제가 고지를 해드릴 거고, 2월 17일까지 나는 알림을 계속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불기둥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강연회까지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슈가 꽤 많은데요. 한 주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랜만에 또 화장품 관련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차이나 쇼크에 휘청거리다 참 지겹습니다. 이 화장품 업종 땡땡 중국, 언제까지 이 중국 리스크에 휘청거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 업종도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방산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이런 이슈로 맨날 움직이던 방산 업종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체질 개선을 했죠. 글로벌 수주의 어떻게 고객 다변화라고 하죠. 고객사 다변화로 지금 우리 K방산 자랑스러운데 우리 K뷰티는 왜 이럴까요?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4분기에 어닝쇼크 기록했는데 항상 보는 뭐 아모레퍼시픽만 봐도 중국 법인 손익 악화 길어질 전망. 언제까지 이러한 이슈로 화장품 업계가 벌벌 떨어야 됩니까? 지금 사드 리스크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우리 화장품 업종들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좀 사업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최근에 또 중국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즘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수익률이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 이제 좀 화장품 업종을 놓아주고 좀 다른 업종으로 좀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저 PBR주들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 PBR주라고 하죠. 가치주라고도 하는데,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뭐 철강, 건설 등등등 뭐 전 분야적으로 코스피 보면은 저평가받는 대형주들이 중심으로 지금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주은행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이다 해서 지금 최근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전환될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점포도 제주도에만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주은행의 이상급등 오늘도 한 10%대 급등이 났는데 중요 공시사항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유를 그냥 우리가 오징어 즙 짜듯이 한번 찾아본다면 정부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빌빌 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보겠다 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참 제주은행은 좀 물음표입니다, 저도. 근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밑바닥에서 지금 기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고평가 이런 이슈도 없는데 근데 굳이 지금 살 것도 많잖아요. 최근에 시장 조정받아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또 좋은 가격으로 세일에 들어갔는데 또 괜히 또 이런 이상하게 올라간 제주은행을 가지고 우리가 뭐 AI를 할 겁니까? 뭐 반도체를 만들 겁니까? 성장성이 안 보이잖아요. 괜히 이런 것도 잘못 담갔다가 우리가 또 피해를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요즘 성적도 좋은데 불기둥 AI 레이더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주은행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 기회에 좀 다른 종목으로 조금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요즘 모습이 좋은데요. 근데 아우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번 기아차가 현대차를 한번 형님을 한번 추월했다가 또 다시 한번 현대차가 올라가는 또 오랜만에 또 역사적인 순간을 이번 주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완성차 대표 종목인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요. 수익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기아가 이제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한데요. 완성차가 최근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친환경 자동차, 우리 솔직히 내연기관 차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의 그 사이클도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환경 자동차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리가 또 사고 싶은 욕망,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동차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동차를 한번 구매를 하면 우리 핸드폰 바꾸듯이 뭐 2년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없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족분들한테 명분이 생기고 야 우리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한번 타볼까? 뭐 이런 명분도 생기고 그렇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캐파가 열리면서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근데 결국에는 주식은요 저평가고 실적이 좋고 고평가고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접근하시는 강심장이신 분들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지만 신규 접근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기다려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람다 엔진도 생산을 곧 중단하겠다라는 뉴스도 내보내고 거의 이제 전기차에 올인할 기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포기 선언을 했죠. 과연 어떤 미래가 맞는 건지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경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치킨 게임이 시작됐고요. 우리 태양광도 그랬고요. 우리가 옛날을 보면 철강도 그랬고 태양광도 그랬고 결국에는 처음에 OCI나 이런 종목들 무섭게 올라가다가 어디에 들어갔나요?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항상 주가는 어떻게 됐죠? 한번 차트 보시면 알 겁니다. 마찬가지 전기차 완성차 분야 2차 전지 포함 이제 중국과 수많은 나라들과
이제 가격 경쟁부터 해갖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치킨 게임은 뭡니까? 누구 하나 죽고 누구 하나 살아남는 그 게임에 들어갔는데 과연 저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아차를 응원하지만 그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 항상 중국 기업들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힘들어했죠? 바로 가격 경쟁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기아차 2023년 성적편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이제 올해 성적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전기차가 올해는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를 조금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전기차 2차 전지 포함 올해는 잔인한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웬만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랭킹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XR 관련주가 요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XR이 무엇일까요? 네, XR이 무엇일까요? 방금 화면에 나오신 게 XR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XR 말 그대로 콘텐츠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애플의 뭐 비전 프로 초반 흥행 이게 이제 사전 예약했는데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 아까 여기 보셨죠? 우리 그 AR, V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선배님들 보면 야, XR은 또 뭐냐? 그냥 AR, VR 기기 같은 거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삼성하고 LG전자도 이제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표 IT 기업들이 왜 이걸 출시를 할까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기기를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걸 왜 사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들 요즘에 제가 이제 갤럭시 S24 최초 AI 폰 이것도 지금 출시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굳이 이걸 바꿔야 되냐라는 또 여론들이 있어요. 왜? 지금 나오는 핸드폰들이 여기서 더 이렇게 좋아져 봤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빠른 스피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선배님들 핸드폰 여기서 더 빨라져 봤자 우리가 이걸로 뭐 게임을 할 겁니까? 또 뭐 문서 작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IT 기업들도 이 핸드폰을 뭔가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왜 바꿔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기 나올 때마다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카메라 화질, 그리고 또 밤에 야간 촬영 잘 된다. 이 카메라에 대해서 혁신을 만들어갖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카메라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눈에 보일 수 있는 화소는 이미 넘어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화질이 더 좋아져 봤자 느껴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제 딱 뭔가를 썼을 때 가상현실이 보이고 뭔가 이제 신기한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해. 근데 이게 재밌고 신선해.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해볼까라는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대형 IT 기업들이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을 판매할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관련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게 앞으로 지도입니다. 왜? 이 기업들이 하드웨어를 팔으려면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무가나 더구전자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건데요. 일단 XR 기기에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화소, 모듈, 이미지 센서에다가 돈이 들어가지만 저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 기계만 만들면 또 뭐합니까? 이 기계로 볼 콘텐츠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덱스터 같은 기업들 뭔가 이런 안경을 쓰고 봤을 때 만화 영화든지 영화든지 4D든 어떠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결국에는 글로 또 돈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XR 기기들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이 기기들로 보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R 관련주라고 해서 너무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센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면 올까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다 봤을 때 뭐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이 커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또 디램 쪽에서는 또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다? 모바일 쪽에서 반도체에서 조금 적자가 늘어난 거를 조금 어떻게 막아냈다.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는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은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등 어떤 것 때문에 그동안은 뭐 낸드 플래시, D램 등등등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이렇게 막혀있던 느낌이라면 최근에는 AI 반도체 등등 뭐 많죠. 요즘 많이 붙죠. 새로운 반도체들이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뭐가 시작된다? 새로운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반도체 먹거리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SK하이닉스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 투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도체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로 또 돈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소부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랭킹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개발한 불기둥 AI 레이더 포착 종목들은 소개시켜 드릴 거고 2월 17일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외면받고 있는 K 증시가 끝날 것 같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2월 17일에 강연회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외면하는 K 증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강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을 또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을 좀 보면 수익률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뭔가 순서를 맞추신 것 같아요. 5, 6, 7, 8이네 앞자리가. 자, HLB가 82.20% 수익 기록 중이고 우리바이오가 71%, 이스트소프트 64%, 제주은행 편입돼 있었습니다. 53%, FSN이 31%. 일단은 제약바이오 두 종목에 좀 다양하게 밥상이 차려져 있네요. 뭐 그동안 얘기했던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 얘네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바닥이질 않고 급등했던 애들인데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까지 급등했던 애들이 이제 급락을 해서 많이들 빠졌는데 요것들은 이제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 여기 지금 상황에서도 주인공들이 있어요. 아직 다 주연이에요. 주연 배우들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주은행 같은 게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도 핫합니다. 네, 오늘도 급등을 했고 뭐 정부에서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쪽에 저 PBR 해가지고 이슈가 글로 돌아서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바닥에 있으면서 올라갈 목표치가 큰 애들도 덜 빠졌습니다. 그게 특징이었었어요. 최근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좀 덜 빠지거나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종목들의 패턴과 차트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일단 간암 치료제 임상 통과가 돼서 뭐 미국에서 임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움직이는 건 핑계고, 그건 핑계고요. 바닥에서 거래가 실려서 이날 포착을 했어. 12월 14일. 그때 포착한 이후에서 수익률이 지금도 아직까지 좀 굉장히 강한데 그동안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 사실 얘보다는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HLB 테라퓨틱스라든지 HLB 제약이라든지 HLB 바이오스텝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그룹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쪽 애들은 정말 올라간 게 없어서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히 그냥 껌딱지처럼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흔들리는 애들이 보였어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애들은 고점에서 한 30%는 애교고요. 40%까지 빠진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HLB는 흔들림이 없더라. 근데 얘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려면 지금 오늘은 코스피가 잘 갔죠. 오늘 1.8%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아직 코스닥이 안 돌아왔어요. 집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저 PBR 관련주뿐만 오늘 자동차도 강했죠. 현대차, 기아도 엄청 강했고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주 쪼따만한 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거 움직이는 건 얼마든지 시장에 한 1,000억, 2,000억만 왔다 갔다 거려도 걔네들 아주 난리를 쳐요. 근데 지주사 관련주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대형주 올리려면 시장에 1,000억 가지고 2,000억 가지고 굴리면서 단타 치는 그런 이제 그 걔네들도 뭐 큰 세력은 맞는데 진짜 큰 세력에 비하면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거 올리려면 1, 2천억은 되도 않습니다. 조 단위는 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한 10조에서 한 100조는 있어야 뭐 걔네들을 좀 땡겨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주사 관련주 오늘 싹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지금 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오늘 기관인가 외국인이 뭐 1조를 샀거든요. 현물에서.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땡기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시장이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강연회를 설 이후로 잡은 것도 타이밍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설 전보다는 설 이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LB도 그렇고 뭐 시장도 지금 슬슬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어제까지 코스닥 종목들 박살날 때 겁먹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겁먹지 마시고 자 HLB는 그래서 그렇게 아직 차트가 살아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가 이것도 뭐 자주 설명을 했죠. 지난주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내리다가 다시 또 튀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건데 여기 저항이 오늘 부딪혔네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또 올리겠죠. 뭐. 조정받으면 여기가 매수 자리고 다시 또 오르면 또 거기서 매도 자리고 그렇게 매매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자 보안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얘도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의 날짜는 1월 18일. 오늘은 2월 1일이니까 한 보름 전? 그러니까 한 2주 전? 여기 이제 돌파할 때 얘기한 거겠죠? 맞네요. 그렇죠? 돌파할 때. 그러니까 돌파할 때 돌파 매수가 됐던 거죠. 이게 확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여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할 때. 아니면 그 다음 날 조정받을 때 사는 건데 조정 안 받고 날아가면 일단 쫓아가 보는 거예요. 쫓아갔을 때 요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지금 예상한 가격들이 여기인데 지금은 원래 자리로 다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종목들이 40% 빠지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슉 하고 올라가는 이 변동폭을 봐봐요. 들어가자마자 60% 먹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하죠. 그래서 급등주의 특징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60% 올라갔다가 60%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단타를 칠 수 있다면 강한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에서는 반드시 규칙을 뭘 지켜야 되냐면 떴잖아요. 뜬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떨어진다 싶으면 10% 20% 견디지 말고 그냥 던져야 돼요. 근데 항상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10% 깨졌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떠 있으니까 던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오후에 급등해가지고 60% 70%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한 10% 깨져도 손절을 안 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진짜로 깨져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10% 깨져도 10% 깨졌을 때 손절을 해도 그 다음 날에 상한가 100% 올라가도 그건 절대로 잘 된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다가 수익을 100% 이상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다가 손절을 해서 손실을 보고 그냥 팔았다면 저는 그걸 칭찬을 합니다. 근데 원칙을 어기고 10% 깨졌는데 뭐 5% 깨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텼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점점점점 상한가 가서 200% 올라갔다? 저 그거 잘했다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반면에 그렇게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바닥에 있는 거라면 시장을 보면서 뭐 버틸 수도 있고 뭐 폭을 그리고 웬만하면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떨어질 폭이 좀 작은 애들은 뭐 10% 이상 크게 그렇게 빠질 그런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10% 깨지고 나서 그 밑으로 30% 깨지고 40% 깨지고 50% 깨지고 이런 걸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집니다. 장이 초폭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떠 있는 종목은 그런 일이 있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얘기한 지는 좀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때에서도 자리대들이 좋아서 뭐 결국은 나중에 크게 가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고 나서 아침 방송, 저녁 방송 한 3번인가 2번인가를 상담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거는 끼가 있고 거래가 실려 있고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있다가 다시 거래 실면서 크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져가 봐라 했는데 요즘에 접, PBR 해가지고 은행주, 보험주 뭐 등등 지주사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엄청나게 잘 실리고 있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핫합니다. 핫하고 좋아서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좀 각도가 지금 굉장히 세게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세워져 있는 종목들이 또 조정받으면 뭐 추가 매수나 재매수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단기간에 53%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먼저 미리 얘기해서 좀 비싸게 들어가서 그렇지 최바닥에서는 지금 119%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이 이해되겠고요. 자, 다음은 FSN. 자, 가상화폐 관련주 패턴이 좋아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이게 바로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시장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패턴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움직입니다를 아침 방송에서 한 요 정도 모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양 이쁘죠? 거래가 막 실려 있는데 차트는 박스권에서 뭐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한번 돌파할 것 같은 느낌.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수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까? 뭐 왜 들어왔겠어요? 띄어 올리려고 들어왔겠지.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는 FSN인데요. 자, 저거 좀 돌파하고 움직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 40% 폭락할 때 얘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편안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시장은
계속 이런 테마주들은 움직일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주면 움직이는 게 더 좋아져요. 자, 그리고 IT센도 한번 가볼게요. 자, IT센. 자, IT센은 제가 1월 18일 날에 요거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최고 수익률은 59%까지 올라왔던 58%까지 올라왔던 종목으로 자, 지금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특징이 많이 올라갔던 게 조정이 세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조정한간에 확 빠지겠구나. 빠지면 또 사면 돼요. 쭉 빠지면 또 사면 되고 이렇게 지지하면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아까 전에 봤었던 종목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이쁘게 얘네들이 만들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하면은 지금 진짜 이런 막 50% 수익이 나고 막 이러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50%씩 깨집니다. 그러니까 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딱 그림을 그려놓고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돌파 매수 방법도 있고 지지 라인 그려놓고 지지 때 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수는 무슨 지지는 무슨 얼어주고 지지야 그냥 쫓아가고 말지. 이게 무모해 보이지만 이게 먹혀요.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것 같지만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파 매수는 그래서 초보자들은 욕심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달리는 말을 쫓아 들어가서 딱 타면 달리는 말이니까 속도가 계속 50km, 60km 붙어 있잖아요. 빨리 올라가죠. 대신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래서 계획을 잡고 손절을 어디를 잡겠다 하고 쳐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아주 그냥 용감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게 좀 무섭다 싶으면 그림 그려놓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우리 이종 전문가님 종목들이 이번 주 급등 종목부터 보셨는데 또 저번 주에 또 소개됐던 종목들의 또 수익률을 볼 거예요. 일단 오늘 2월 1일자로 봤을 때는 HLB 테라퓨틱스가 아직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강조했어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던 거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 했었어요? 네. 아, 더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더 강하게. 그렇게 더 강하게? 사람들이 이게 알겠습니다.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듣다가 이렇게 흘러갈 다시 수 한 번 있어요. 할게요, 그러면. 1월 네. 25일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일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본인이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자, 제가 그냥 덤탱이 쓰고 다시 강조할게요. 지난주 포착 종목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죠. 1월 25일에 소개됐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나는 거냐? 궁금해요. 각도가 서 있잖아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요. 꼼짝도 안 했어요. 이번 주 어땠어요? 이번 주 다시 폴했죠. 꼼짝마였습니다. 꼼짝마도 안 했어요. 오늘 다 박살났다니까. 근데 HLB 테라피틱스 빨리 해주세요. 지금 90도예요, 90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겠다. 그렇죠.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뭐 차트 설명하고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형이니까. 그렇죠. 그 얼른 그러면은 잠깐 저를 넘어야 돼요. 이거 화면 바뀌어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자, 잠깐만 저한테 지난주였다는 넘겨 것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 거 보셨는데 아직 ING이기 때문에 AS는 나중에 하고요. 바로 레전더리. 자, 전설적인 우리 또 1위부터 5위 그동안의 상승 종목 볼 텐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드디어 제주반도체가 702%. 근데 이것도 포착일자가 중요합니다. 6개월 된 것도 아니고요. 11월 2일에 소개됐던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흥하해온. 근데 이게 조금 그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2위하고 1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500%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주반도체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흥하해운이 193.30%. 근데 이레시스 같은 경우에가 또 우리 첫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대단했었죠. 121.13%. GL팜텍이 104%. 우리 첼시스가 100. 전문가님, 제주반도체의 이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나머지 4종목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요.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거 4종목 다 합쳐도 제주반도체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 제주반도체 좀 비싸게 샀어요, 저거. 아하. 비싸게 사서 수익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더 싸게 들어갔어요. 더 싸게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780%대 나왔어요. 오.
그래서 저거 1000% 저는 간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사지는 마세요. 일단은 조정이 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최근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막 빠지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그렇게 반등을 많이 못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주들이 좀 안전하거나 아니면 오늘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대형주 섹터의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힘들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제주반도체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종목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놀랄 일은 그동안 시장 안 좋을 때 성적표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K 증시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월 17일에 비장한 마음으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까지의 수익률 보여드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률이 이 정도였고요. 이제 곧 시작될 우리나라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시다면 샵 008에 불기둥으로 보내주시거나 2월 17일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2월 17일에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은 바쁘니까 네. 오늘 방송에서 또 소개될 종목들 빠르게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불기둥 레이더 검색식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어떤 종목들이 대부분 나왔냐면 말 그대로 지주사 관련주들이나 대형주 쪽, 그다음에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종목은 KCC, 이것도 지주사인데요. KCC. 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뽑고 있는데 자, 시장과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안 좋으면 오늘은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뽑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기아차 시장이 안 좋은데 현대차가 기아는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넘어갔고요. 정확하게는 25년 만의 고점이지만 그냥 역사적인 고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아는 그렇게 갔고요. 현대차도 지금 여기 고가를 이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가겠다라고 오늘 거래량을 엄청나게 실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일단 저 PBR 관련주고요.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약세장이거나 안 좋을 때에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지금 많은 기사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기사에서 계속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하지를 않고 미국 시장으로 떠난다. 일본 시장으로 떠난다. 다 떠났어요, 지금. 그리고 다 떠날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건 이제 세력들인데 세력들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요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400조 중에 1조를 갖고 있다. 399조는 개인들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떠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뭔가 어떤 주식을 우리가 요리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절반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0조는 갖고 있어야 돼요. 200조도 적어요. 300조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력들이. 물론 연기금 뭐 100조를 갖고 있고 뭐 외국인들이 200조 갖고 있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뭐 100조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아서 자기네들이 나눠서 갖고 있겠지만 그래야지만 이거를 자기네들 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무슨 종목이 있어요. 500억짜리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전을 하고 싶어. 근데 작전을 하면은 새고랑 찹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500억짜리를 여러분 작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최대 주주랑 손을 잡고 거기다 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100억만 있으면 됩니다. 최대 주주가 한 300억 갖고 있고 계속 올려요. 그럼 시가총액이 막 1000억 되고 2000억 되고 3000억 되고 올라간 다음에 물량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물량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작전하는 애들이 작전하려고 그랬는데 지분은 500억짜리인데 1억밖에 없어요. 499억은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생각이 따로 있겠죠. 근데 1억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500억짜리 주식이면 최소한 거기에 절반 이상의 지분을 누군가가 손잡고 장난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K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노는 애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냐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고 안 올라간다고 다 팔지 않아요. 뭐 현대차 다 팔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있죠. 그럼 떠나간 다음에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증시 5천 가고 뭐 8천 가고 막 코스피 막 10,000 가고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태까지 보면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다 따라 들어왔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만듭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짐 싸들고 미국 주식 하겠다. 일본 주식 하겠다. 이러고 지금 다 떠나고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 지분들을 늘려가지고 이제 올리기 위해서 장난치기 딱 좋은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 하락장이면 현대차나 기아 이런 애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뽑아온 이 KC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목표치는 굉장히 크고 목표치는 여기에요. 60만 원이에요. 이 대형주가 2조짜리 종목이 한 4조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지금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는 그러면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요. 이거 안 사고 다들 나스닥 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일본 증시 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오늘 개인들이 샀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뭐 수급만 봐도 저는 오늘 잠깐 나고 수급도 안 봤어요. 보나마나 개인들이 팔았죠? 딱 보면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KCC는 이렇게 지금 날을 세워놨는데 마찬가지 날을 세워놨죠. 정고점 돌파를 임박하고 있으니까 조정 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도 뭐 비슷한 패턴, 비슷한 종목들인데 자, 동양생명. 자, 동양생명이니까 보험주겠죠. 자,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보험주들이 다 이래요.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19%가 급등했어요. 아유, 엄청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사기 좀 불안한데, 아니면 이거는 조금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얘도 이제 돌파가 됐고 조정받으면 이것도 크게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 지금 보험주, 뭐 카드사, 그 다음에 뭐 은행주, 다 흐름들이 이제 밤에 잠을 깼죠. 잠을 이제 깨고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지금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동양생명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관심도 없어요. 맨날 떨어졌던 종목이라. 아마 이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 인생에 동양생명을 만난 게 가장 최악이었다라는 얘기가 정말 나올 겁니다. 맨날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진 거예요. 이제 좋아진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는 좋아질 흐름이 이어지는. 그리고 다음은 자, 하나생명. 이것도 마찬가지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이고요. 이것도 차트를 보면은 완전 바닥에 있죠. 마찬가지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종목이었을 텐데 지금 뭐 저 PBR 이슈를 타고 보험주, 은행주, 뭐 지주사 이렇게 갖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흐름과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보면 이제 맨날 쑤셔박혔던 이런 흐름에서 뭔가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림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거기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좀 전부터 동양생명도 마찬가지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 가겠다라고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아까 현대차, 기아차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급락해서 잠수 타고 떨어지려는 게 아니고 올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2월 됐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인데 오늘서부터 12월 달까지 저는 장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돌파 못하고 현대차도 못 올라오고 기아 신고가 못 갔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장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 느낄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점점 확신을 가져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12월 달까지. 과연 지금 이 장이 주식을 사는 자리였지. 만약에 지금 주식 다 팔고 미국장 갔다? 미국장보다 우리나라 시장 수익이 이제부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자, 다음은 HDC. HDC. 자, HDC도 엄청 강해요,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얘는 이제 건설 관련주, 그래서 지금 뭐 GTX 관련 이슈도 있는 종목으로 있고, 자 얘는 어쨌든 뭐 HTC 얘도 이제 뭐 지주사인데요. 일단 종고점 돌파하고 패턴이 우하향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종고점 돌파하는 좋은 모습이 됐으니까 이것도 조정받을 때 지금은 조금 떠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조정받을 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봤던 종목들이 매매하기 딱 사이즈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이 좀 큰 애들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가 좋고 좀 작은 애들은 조정받으면 단타치기가 좋고 그런 종목이고요. 자, 또 다음은 LS. 자, LS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주사예요. 지주사고 전저점 지지 잘하고 있고 아까 걔네들보다는 좀 더 밀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최근에 LS 뭐 전선 아시아 뭐 LS 그래서 LS 그룹주들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무선 충전 뭐 이런 거 하면 전력 반도체, 전력 설비,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 이슈를 좀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프라 관련주, 기후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그때 이슈가 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LS도 지주사 관련주로 일단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SK. 자, 요까지 얘기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다 얘기 못한 종목이 뒤에 더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거는 좀 뒤에다 좀 오늘 좀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되게 친근한 종목도 많고 맨 마지막에 있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요건 이제 노란톡방 오면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이 끝나면 거기다 올려드립니다. 다 얘기 못한 거. 자, SK. 자, SK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날이 서 있는 종목이라고 요거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상담도 나갑니다. 저녁 방송에서 이거 너무 좋다. 그때 당시 물어봤던 게 상담으로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때 상담으로 물어보셨던 분이 여기 저항대에서 이제 드디어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볼 때 이걸 왜 파느냐. 이거 되게 좋아졌고 이런 게 주식이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제 바닥에서 날이 쓴 종목 이런 게 좋은 거다. 이거 더 가져가서 했더니 최근 시장 폭락에는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만 7천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조정받을 때. SK그룹 13조짜리 좋잖아요. 등치도 있고 이런 종목이 주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못한 종목들은 월요일 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올려드릴 테니까 뒤에 더 좋은 게 더 있어요. 한 4개 더 남았는데 요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끝나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오늘 못다한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0082 불기둥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고요. 2월 17일에 진행하는 이정우 전문가님 강연에 지금부터 줄 서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입장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